선을 일단 듣고 쌤이 이거는 어렵다라고 선을 그어줄게.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이 있거든 사실은. 창문역이 연결이죠. 자 일단 7번 봅시다. 7번. 이게 뭐야? 7번은 쌤도 그때 아마 풀이해줄 때 약간 마음이 급해서 시간이 좀 없을 때라 약간 생각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고 풀려해서 약간 좀 헤맸었거든. 지금 생각이 정리가 잘 됐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20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에서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어떤 이제 A에 속하는 X에 대해서 X와 X제곱 더하기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그런 X가 존재한다잖아, 맞지? 자, 근데 이제 그럼 후보가 뭐 어떻게 될 거냐면 1, 2랑 그 다음에 2, 이거 썼나? 2랑 얼마야? 5. 그 다음에 3이랑 10이랑 그 다음에 4랑 17.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우리 나 조건을 보게 되면 이 P 조건 P가 주어지기를 X는 2분의 1 X 인 이제 22의 자연수다. 이거는 어차피 전체 집합에서 거둔다는 거라서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뒤에 거는. 그 다음에 Q는 X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의미가 있겠지. 22하 짝수 이렇게 돼요.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 이게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두 개를 다 처리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부터 처리하는 게 좋으냐면 Q이면 P이다를 먼저 처리하는 게 좋아. Q이면 P이다를 읽으면 뭐야? X가 22하의 짝수이면서 집합 A의 원소라면 그의 절반도 A의 원소야. 괜찮아? 그러니까 22하 짝수가 이제 A의 원소면 이거이면 말이 좀 이상한데 in X가 이거이면 2분의 1 X가 A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 X가 22하의 자연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Q면 P다. 그냥 열심히 쓴 거잖아, 맞지? 괜찮아, 맞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만약 1, 2가 들어있다가 1은 무조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지우고 시작하네. 이게 무게 주어져 있어서, 맞지? 근데 뭐? 2가 짝수야, 짝수가 아니야? 그러면 이 가정을 만족해 하네. 하지? 그러면 걔의 절반도 A의 원소야. 절반이 누구야? 그러니까 그래서 2의 거듭 제곱은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4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거 들어가겠지. 이거 들어가면 1이 들어가겠지. 무슨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도 안 되고 이 친구도 안 되고 이 친구도 안 되고 누구라는 얘기야? 30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게 Q이면 P이다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야. 할만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3과 10이 집합 A의 원소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러면 이제 12A의 원소면 어떤 일이 생기지? 5가 A의 원소겠지, 맞지? 여기까지 채운 거야 지금. 자, 우리는 아직 근데 뭐만 썼어? Q이면 P에다가 참인 것까지만 쓴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번에는 P이면 Q에다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2분의 1 X가 A의 원소가 되는 그런 게 있다면 이제 X가 A의 원소가 된대. 뭐가? 22하의 짝수라는 X가. 자, 그러면 2분의 1 X가 A의 원소가 된다는 말은 X가 지금 우리 X의 원소로 확정되어 있는 친구가 누구지? A의 원소로 확정되어 있는 거? 3이랑 10이랑 5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잖아, 맞지? 그러면 2분의 1 X 즉 2분의 1 X라는 값이 만약 3이라면 2분의 1 X가 2분의 1 X가 3이란 말은 X가 얼마란 얘기지? 6이란 얘기지. 그러면 X가 6이면 2분의 1 곱하기 6은 A의 원소인 거 맞지? 그러면 6도 누구래? A의 원소래. 뭐기만 하면? 짝수기만 하면. 그럼 6은 A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3이 A의 원소다 해서 자동으로 6이 A의 원소가 되는 거. 그러면 얘가 6이 되면 누구도 들어가? 12도 들어가겠지, 맞지? 12도 들어가는 거.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 20도 A에 들어가야 돼. 맞지? H야. 나머지 꼭 들어가야 되는 친구가 있어, 없어? 그럼 A에 뭘 구하래? 그건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양방 짝수를 다 집어넣으란 말을 어렵게 이야기한 거야. 양방 두 배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1배 되는 수와 2배 되는 수를 다 집어넣으세요. 이런 해석인 거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시험장에서 특별히 표현을 많이 바꾸지 않고
그냥 이제 뭐 똑같이 나오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서 풀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처음 보면 이제 해석이 쉽지 않아서 헤맬 수 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조금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몇 번이지 지금? 원래 번호가? 20번이잖아, 맞지? 20번은 충분히 너희 시험 사전권 안에 있는 문제라서. 그리고 사실은 작년 기말에는 30번이 나왔어.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작년 시험 근데 어려웠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근데 올해는 약간 쉽게 낼 것 같긴 해. 왜냐면 첫 중간고사 이후로는 다 모의고사 비중이 확 낮아졌잖아. 그래서 너무 힘들면 시험 왔을 때는 에너지를 여기 이 밀월음 칠에는 많이 안 써도 괜찮은데, 선생님 요거랑 21번은 쉽거든. 21번은 너희들 깜놀할 정도로 쉬워 사실은. 그래서 이건 이제 과장이지 당연히. 자, 근데 생각보다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오면 거의 100% 맞출 수 있어요. 해봅시다. 자, 21번을 보게 되면 이 문제도 시험에 꽤 나왔습니다. 지금 이미. 자, 내가 반드시 기시험에 집어넣을 거라는 얘기.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저 방정식, 우리 가조건에 있는 방정식 이렇게 쓰면 돼. 어렵니? 그냥 쓰면 되지, 맞지? 이렇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항만 한 겁니다. 는영 해서.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하는 거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다 집어넣고 다 쓰면 풀려. 해볼게. 자, F-3은 얼마가 돼? 마구 더하기 오니까 마사가 되겠지. 그리고 또는 10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F-2는 1이 되나? 또는 8 이렇게 되겠지. F-1은 4 또는 4 이렇게 되는. 오, 이거는 결정되는 거야. F0는 5 또는 0가 되겠지. F1은 4 또는 마사가 되겠지. 그리고 F2는 얼마지? 1 또는 8 이렇게 해봅시다. 자, 뭐부터 하냐면 일단 얘는 확정. 둘 중에 뭐가 될 없잖아, 맞지? 선택지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지? 1대1 1대1 함수래. 그럼 남이 찜한 걸 못 하잖아, 맞지? 그럼 여기 얘는 안 되네. 얘를 먹어야지. 그럼 얘도 안 되네. 얘를 먹어야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나 조건 F0 곱하기 F1 곱하기 F2가 음수래. 그치? 근데 그럼 F0이 0이 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맞지? 뭐 얘도 안 돼. 이제 남은 두 개밖에 없잖아. F0이 지금 얼마라고? 5라고. F1이 얼마라고? 마사라고. 그럼 F2는 무슨 부호? 양수. 1 찍어버렸네? 오, 왜 이렇게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우와. 괜찮아? 그래서 이건 하자고 한 거야. 얘는 그냥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맞춘다. 무조건 맞춘다. 그냥 비주얼이 쉬운 것 같아. 이제 처음, 근데 원래 그렇잖아.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처음 봤을 때는 그런데 막상 들으면 공부하는 것들 좀 있잖아. 그런 류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37번은 조금, 요거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x가 1부터 이제 7까지 진행하는 거죠. 가족분도 그냥 어차피 다 대입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문제가 그 너희 지난번에 월요일에 풀었던 용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건 훨씬 쉽게 나왔어요. 요 조건만 빌려 쓴 거지.
케이스가 딱 두 가지 나오거든. 그래서 두 가지만 잘 찾으면 풀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어차피 함수값이 제일 작아봤자 얼마야? 1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야. 그리고 여기도 2고 여기도 2야. 여기까지는 상당히 쉬워. 이렇게 그래서 F1은 1이고 F2는 2다. F1은 1이고 F2는 2다. 이 문제는 아마 F3은 3까지 나오고 남아있는 게 두 개인가 밖에 없어서 그냥 바로 풀렸어.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거보다 조금 어렵게 구성한 거지. 자, 근데 이제 어떤 조건이냐면 F6이 아니래. 그리고 여기 얼마까지 있지? 7까지 있잖아. 지금 더해서 12가 되는 건 5, 7이랑 7, 5랑 두 개가 있을 거야. 그래서 5, 7 케이스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7, 5 케이스를 한번 해보라는 거지. 괜찮지? 오케이, 자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이제 그 노란색 케이스부터 해보자. 노란색 케이스는 어떻게 돼? 인버스 6이 7이니까 6이 7을 거꾸로 이렇게 선택하라는 얘기가 맞지? 맞지? 이제 F6이 5가 되길 원하거든. 자 그러면 6이 이제 6에서 한 번, 두 번 가서 5에 도착하면 되거든. 6이 3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지? 6이 3을 선택하면 일단 무료. 다시. 우리 요것도 먼저 생각합시다. 지금 F3 더하기 F4가 10이거든. 그럼 요거는 조합이 몇 가지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 3, 7도 가능하고 4, 6도 가능하고 5, 5도 가능하잖아. 지금 5는 안 돼. 1대1이 깨져서. 맞지? 그럼 뭐만 남아? 3, 7, 4, 6이 남지. 맞지? 근데 4, 6도 안 돼. 왜냐면 6을 7이 먹어버렸거든. 남는 게 뭐야? 3, 7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가 3이고 얘가 7이거나 혹은 그 반대거나. 근데 미리 이제 스포일러를 하자면 3, 7이 결정이 안 돼. 누가 3이고 누가 7인지가 결정이 안 돼. 둘 다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여기까지 결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결국은 3과 7이 누구의 선택지라는 얘기야? 3과 5의 선택지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다시 6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남았지? 2개. 2개 남았잖아, 맞지? 6이 4를 선택했어. 4가 뭘 선택해야 돼? 5를 선택해야 되지. 이거는 괜찮네. 6이 5를 선택했어. 5가 5를 선택하면 1대1이 깨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6이 4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4가 5를 선택하면 모든 조건 만족하게 완성되는 거야. 오케이. 괜찮니? 그럼 이제 5가 7을 선택하고 3이 3을 선택하거나 5가 3을 선택하고 3이 7을 선택해도 괜찮잖아, 맞지? 모든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정민이 혹시 질문 있어? 6이 5가 왜 되면 안 돼? 그럼 5도 그러니까 6이 5를 선택하면 다시 F5가 5를 선택해야 돼. 그럼 5를 두 명이 선택하잖아. 네.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분홍색으로 먼저 시작할게. 그러니까 F 인버스 6이 5인 거야. 6이 5로 가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 자동으로 이거 둘이 더해서 10이 돼야 되잖아. 맞지? 근데 5가 얼마를 선택하지? 6을 선택한대. 그러면 3은 4를 선택해야 돼. 3이 4를 선택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FF6이 7이 돼야 돼. 6이 이제 7로 두 번 거쳐서 7을 가야 되거든. 3을 선택해도 안 되지. 4를 선택해도 안 되지. 5를 선택해도 안 되지. 7을 선택해도 안 되지. 다 안 돼.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6이 3을 선택하면 3은 4로 가잖아. 그래서 FF6이 7, 우리 FF6이 7이 되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6이 4를 선택하면 두 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1대1이 깨져. 5를 선택하면 6으로 가잖아. 또 안 돼. 6이 6을 선택하면 당연히 안 되지. 6이 7을 선택하면 7도 또 7을 선택해야 돼. 또 모순이 있지, 맞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결국 얘가 답입니다. 괜찮니?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그 뒤로는 그냥 30번 세 문제일 거거든 아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마지막 문제 풀 사람들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30번 문제가 작년 말고는 안 나왔어. 아니 그 2학기 기말에 두 번 나왔어. 5년 동안. 그러니까 1학기 문제에는 21번 30번이 없거든 기출에 5년 동안. 근데 2학기 중간고사 때도 21번 문제가 두세 번 들었고 기말고사 때는 30번 문제가 2개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험이 쉬어가지고 털어버리려고 그럴 수 있지. 우리도 이번에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뭐 학교에서 쌤들이 막 시험 어렵게 낸다 이런 얘기 있어? 전 과목 다요.
전과목 다 어렵게 되겠대? 네. 응? 4회도? 아니고. 아 사회는 아니고. 누가 그렇게 말했어? 근데 100점이 5명이었으면 90명? 네? 아니. 적당히 근데 5명은 사실 엄청 많은 건 아니긴 해. 합리적인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1등급이 10%잖아, 맞지? 그 인원 대비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결과이긴 하거든. 보통은 그냥 쌤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냥 비슷하게 내지 않을까 싶어. 자 봅시다. 자 fx가 x-a 분의 bx 이렇게 주어지고, 자, a가 0보다 크다. 그리고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gx가 점이 되길, 이제 x가 a보다 작을 때는 이제 fx가 되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fx 더하기 2a 더하기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식을 이제 표준형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제 b 더하기 x-a 분의 ab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의 조건 가져가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우리가 경계가 되는 곳이 이 친구도 조금 써보게 되면 얘는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대입하는 거니까 x 더하기 a 분의 ab 더하기 b에다가 a를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결국은 이제 첫 번째 fx 이쪽에 이 친구에 대한 정근선이 x는 a 직선과 y는 b 직선이 될 거고, 여기는 x는 마이너스 a 직선과 y는 a 더하기 b 직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점근선을 그리는 건 쉽게 그릴 수 있거든.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a라고 잡아. 그러면 여기를 a라고 잡을 수 있겠지. a가 양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y는 b를 여기라고 잡게 되면 a 더하기 b는 이제 그보다 위에 잡히겠지.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경계가 되는 건 a니까 a를 한 번 더 표시를 해줍시다. 여기는 한 번 더 표시를 해줍시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x가 a보다 작을 때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b랑 a랑이 정근선이거든. 그리고 그때 왼쪽에만 그려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 그릴 건지 여기 그릴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 괜찮지? 근데 이제 쌤은 이런 문제 풀 때 뭔가 조건이 많이 복잡하다 싶으면 음수일 때부터 처리를 해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b의 부호가 중요해. b가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따라서 경우를 나눠야 되거든. b가 음수가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b가 양수일 때 조금 이따 해보고 우리가 b가 음수일 때부터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음수가 되어버리니까 어느 쪽에 그려야 돼? 2, 4, 3분면 쪽에 그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쪽이 그리면 이쪽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a 직선이니까 여기가 점근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 더하기 b가 점근선이니까 이거랑 이게 점근선이야. 이 친구랑 점근선인 상태고, 파란색 오른쪽부터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a를 대입해볼까? 그러니까 ga를 구하게 되면 2a분의 ab 더하기 b 더하기 a가 되니까 결국 a의 약분되어서 이제 2분의 3b 더하기 a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b가 음수라고 잡았으니까 이거보다는 더 낮게 그려질 거야. 맞지? 얘보다 더 낮게 그려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오케이? 넌 조금 보려야 돼. 어쨌든 이제 우리가 2분의 3b 더하기 a를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지. 그 f의 이쪽 분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일단은 보류하고 보자. 우리는 파란색 쪽만 그릴 겁니다. 자, 문제를 다시 보자. 거기 어떤 조건이 있냐면 결국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 개수가 1이 되는 그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랑, 그리고 t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내가 유리함수를 이거보다 더 위로 못 그리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 위로는 교점 개수가 무조건 뭐야? 한개겠지. 그러니까 k는 사실은 그냥 여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 수 있어.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그러면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 사이에서 교점이 한 개라는 상황이 안 만들어져. 왜냐면 여긴 죽은 자리니까. 파란색 오른쪽만 그릴 거거든. 그러면 여기부터 어디까지? 다시. 그러니까 B에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지? 없어. 왜냐면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B에는 교점의 개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B보다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돼? 한 개가 아니 여기서 한 개가 된다.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한 개. 아 미안.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한 개인 거지.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2개가 되고 2개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나 보다. b보다 크고 클 때부터 교점이 1개가 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여기가 이거 점근선 이 점근선보다 아래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이제 이 점근선보다 지금처럼 더 위에 있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그 1개가 되는 경계가 여기에 등호가 없어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가 뭐였지? 2분의 3b 더하기 a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a 값과 b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괜찮니?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b는 마이너스 8이 됐고 a는 여기다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나오면 a는 3이 되고 그럼 우리 가정을 만족하는 a가 만들어진 거지.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함수의 관계식에서 미정계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뭐 하면 돼? 거기 이제 a 곱하기 b 곱하기 g 마이너스 k. k는 여기 a랑 b랑 다 하면 되니까 얼마지? 마이너스 5가 되고 나왔지. 마이너스 k는 5가 되어서 g5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는 이제 x는 마이너스 a 직선이 될 거고 a 직선이 될 거고 b 직선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a 더하기 b 직선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1, 3, 4분면 쪽을 그려야 되니까 점근선은 b랑 a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고 어?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 아까 그었던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AB가 양수니까 어느 쪽에 그린다고? 이쪽에 그릴 거라고. 이거보다 위에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릴 거거든. 혹은 이렇게 그릴 거거든. 맞지? 그럼 교점 개수가 1개인 어디 있니? 교점에서 개수가 1개인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 무한인데 맞지?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괜찮지? 그렇게 해서 이제 53번을 봤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작년 올해 걸쳐서 시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1번은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지. 이게 원본 문제입니다. 61번이. 그리고 이거는 아마 이제 접할 때를 처리해야 되겠지. 이제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숫자를 안 바꿨습니다. 그래야 이제 상황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작거나 같은 것, 작거나 같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함수가 GX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또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숫자를 안 바꿔서 만족하는 함수 자체는 똑같습니다. 아까 답이 A가 2였거든, 6이었거든. 이번에도 A가 6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지. Y는 X처럼 그려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어이쿠야 이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번에도 크거나 같은 건가? 작은 거 맞지? 작은 거 맞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립니다. 이 친구가 y는 gx가 됩니다. 여기가 괜찮니? 자, 근데 이제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y는 x-n 직선을 그린다. y는 x-n 직선을 그리래. 자, 그리고 나서 양수 n에 자연수 n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가 이제 1일 때, 3일 때, 2일 때 저렇게 된대. 근데 이제 우리가 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선을 그으면 지금 교점 개수가 몇 개지? y에서 조금 아래 있다고 하자고. 2개야, 2개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가 일단 2개고 언제 이벤트가 생겨? 정확히 이 꼭지점을 지날 때 이벤트가 생기겠지. 근데 혹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아? 이거는 2차 함수의 꼭지점 반쪽이거든. 접선을 그리면 기울기가 항상 0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접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 기울기가 0이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도 0보다 조금만큼 이렇게 그릴 거라. 괜찮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디선가 접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요때 n 값을 뭐라고 할까? 알파라고 할까? n 값을? 그러니까 결국 n이 알파보다 작을 때는 교점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아, 두 개인 거야. 맞지? 그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교점 몇 개냐? 두 개잖아. 맞지? n이 알파가 되는 순간 교점 몇 개인 거야 지금? 이걸 다시 쓰면 좋겠다. n이 알파가 되는 순간 교점이 이제 3개라. 근데 언제까지? 계속 3개잖아. 맞지? 여기 올라가서 또 만날 테니까 결국 언제까지? 접할 때까지. 접할 때 n 값을 베타라고 하잖아.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베타가 되기 직전까지 교점이 3개인 거야. 그리고 n이 베타가 되는 그 순간 몇 개? 2개로 줄는 거지. 그리고 n이 베타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돼? 1개인 거지. 그러면 거기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H1이랑 H3이랑 같으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H1은 1 거거든. 그럼 얘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3이고 얘가 얼마여야 돼? 2여야지만 이런 대성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가 2다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이 3이라는 친구가 뭐라는 얘기야? 베타라는 친구다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값이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게 어디서 생겨? 여기 이거에서 생기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괜찮아? 물론 이거 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H1과 H3을 갖기 위해서. 지금 질문 있어 혹시? 왜 2인지 그럼 다시 해보자. 그러니까 그럼 H1이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지? 2 또는 3 또는 1이 될 수 있지. 이론적으로는. 근데 얘가 만약 1이라고 해보자. 1이면 어떻게 돼? 베타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n에 대해서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도 1, 얘도 1 모순. 안 돼. 괜찮지? 그러니까 다시 그 n이 요게 1이 된다는 말은 베타가 1보다 작다는 얘기거든. 교점의 개수 한 개가 나온다는 말은 1을 여기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베타보다 1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1이 이렇게 그어지는 게 1이라는 얘기야. 이때 n이 1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러면 그 밑으로 당연히 몰 수밖에 없어. 교점이. 그러니까 이게 n이 커지면 직선 내려오는 건 알고 있지? 헷갈렸어? 지금 여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여기 어디 있어? y는 x-n 직선. 맞지? 그러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밑으로 직선이 내려가는 구조.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게 1이 되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라서 성립할 수 없어. 근데 이제 얘가 3이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럼 얘도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3과 3 사이에서는 3개와 3개 사이에서는 무조건 멀 수밖에 없어. 그때도 3개인 거야. 그래서 이 등식을 또 만족할 수가 없어. 얘가 멀 수밖에 없어. 2개일 수밖에 없지. 얘도 2개야. 근데 2개와 2개 사이에서는 얘가 더 크면 몇 개일 수밖에 없어? 3개일 수밖에 없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2는 누구여야 돼? 베타여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결국은 3일 때 베타라. 3이 베타라. 다시 말해서 y는 x-3이. 다시 말해서 y는 x-3이 요 2차 함수랑 접한대. 이런 얘기인 거지. 근데 그냥 대칭이동 시키자고. 그러니까 대칭이동 시키면 이 직선은 뭐가 될까? 이거 y는 x니까 대칭이동 했으니까 y는 x 더하기 3이 되겠지. 그래서 y는 x 더하기 3이랑 이 친구랑 접한다를 푸는 거야. 그럼 아까하고 똑같이 a가 6이 나와. 그냥 판별식 D는 0 쓰면 6개 나옵니다. 아, 6개 아니라 6이 나옵니다. 지우 이해했어? 그럼 이제 뭐하래? 문제에서 이제 G4를 구하라고 했잖아. G4를.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 계산했었거든. 여기 얼마 나왔었냐면 5 플러스 3 루트 2가 나왔어. 그럼 4는 어느 쪽에 있는 거지? 또 왼쪽에 있는 거잖아. 4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라는 얘기야. 4를 여기다 대입하는 잠깐만. 여기다가 4를 대입하는 거지. 맞지? 이쪽이 여기에다 4를 대입하는 거지. 맞지? 4를 대입하는 거라서 이 역함수에다가 4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6x-3 더하기 2는 4를 푸는 거지. 그래서 만족하는 x값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G4가 될 겁니다. 괜찮아? 정리를 해보십시오. 62번
62번은 이제 어제 대성고에 나왔던 거지. 뭐 12번은 근데 이게 걔네들 프린트 있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g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x축을 이렇게 그리고요. 조금 더 밑에 그리자. x축을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x는 a 직선을 그리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제 꼭지점이 a, b거든. a, b거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절대값을 씌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b가 양수냐 음수냐에서 문제가 생길 거거든. 근데 이제 생각해봐. b가 만약 양수라고, b가 만약 음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b가 여기 찍힐 거란 말이야. 위에. 그러면 거기 절대값 씌워봤자 의미가 이쪽이 아니지. 어차피 이쪽인데 절대값 씌워봤자 의미가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이제 꼭지점의 x좌 그 y좌표 b가 아니지. 그냥 b가 양수일 때를 먼저 하는 게 맞아.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b가 양수일 때를 하고 두 번째로 b가 양수일 때 진짜 음수일 때 진짜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b가 양수면 쌤이 요 점을 이제 a, b라고 치거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씌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b가 되는 겁니다. 괜찮지? 그리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하라고? 다시 b만큼 평이동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을 쭉 긋고 점선을 긋고 이 그래프를 b만큼 평이동해서 올리게 되면 요건 이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리고 요 점은 좌표가 2b가 됐다. 괜찮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그냥 대입하면 되거든. 대입합시다. 그럼 이제 저 친구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a 더하기 a 마이너스 b 그리고 더하기 b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군요. 다시 플러스 b 마이너스 플러스 b고. 왜냐면 이 관계 전체 마이너스 붙였어야 되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하고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더하기 2b 이렇게 되는 거지. 즉 꼭지점이 a, 2b고 이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저 노란색이랑 연결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나머지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뭐하래? 가 조건에 보면 y는 ty의 교점의 개수가 곱하니까 4래. 그럼 우리 개수는 곱해서 4가 되는 조합이 1, 4랑 2밖에 없잖아, 맞지? 근데 내가 어떤 가로선을 그어도 교점의 개수의 최대 개수가 3이야. 1, 4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그럼 뭐야? 두 개고 두 개는 너무 명확하잖아, 맞지? 이렇게 그었을 때 2개, 이렇게 그었을 때 2개. 그래서 이 친구가 알파고 이 친구가 베타일 수밖에 없어서 베타가 2b가 될 거고 알파가 b라는 사실을 그냥 바로 알게 될 겁니다. 괜찮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래? 그 다음에 이제 gx는 알파, gx는 베타를 마주시키는 실수 x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주어졌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래. 여기가 15래. 그러면 등식이 몇 개 생기지? 2개 생기지, 맞지? 그러면 대입 2번 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 가면 돼. 해봅시다. 이 친구가 이거잖아, 요 위에 식. 그럼 저기다가 대입할게. 근데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원래 이 그래프를 평이동한 거잖아, b만큼. 근데 이 그래프는 지금 이 전체 그래프에서 절대값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어디야? 요만큼이 절대값의 영향을 받았잖아, 맞지? 나머지 이거는 그대로 살아있잖아. 그 말은 이 식의 값이 양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f-30 더하기 b가 그냥 이제 2b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 요점이 마이너스 30,2b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0을 대입하면 그 함수 값이 2b라고.
근데 절대값은 원래 있어야 돼. 여기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f-30의 값은 양수라서 이제 절대값은 없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인 거지. 괜찮니?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15를 봅시다. 15는 이 함수는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어차피 이 함수랑 이 함수랑 같은 함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5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b를 이렇게 식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정식이 만들어서 요거 연립하면 그냥 a와 b가 보여집니다. 또 완성.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함수 갖고 하는 건 성실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숫자가 조금 덜 뿌리면 돼요. 자, 그러면 외워름 치는 다 했거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9분. 49. 이 친구도 이제 좀 불편하지. 봅시다. 시험 많이 나오긴 했어요. 선생님이 하다 보면 그 문제를 이제 선별하다 보면 자주 보이게 되는 문제를 나갑니다. 비가 음술 때 하겠다고 하니. 비가 음술 때 잠깐만 하면 그 이제 여기가 a, 마이너스 b가 되거든. 절대값을 씌워도 영향이 없어. 그냥 이렇게 그려진 상태를 얘를 이제 b만큼 들어올리게 되면 여기로 내려와. 왜냐면 b가 음수라서. 그래서 이렇게 그려. 왼쪽이 일단 이렇게 그려져.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어떻게 되나? 오른쪽은 마이너스 b가 되고 그치. 얘가 또 마이너스 b가 되어서 정리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b로 바뀔 거거든. 그럼 이제 이거 지워서 0 될 거 아니야, 맞지? 결국은 요것만 남게 되거든. 그럼 저 그래프를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괜찮지? 그럼 이제 그냥 1대1이라서 교점의 개수가 곱해서 4개인 상황이 안 만들어지지. 그래서 그거에서 썰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49분. 49번은 선생님 품지가 조금 오래 지나서 지금 풀이를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파일이 안 열립니다. 다시 한 개. 자 봅시다. 일단 어떤 컨셉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으냐면 잠깐만 다시 원래문제로 돌아가서 결국은 이제 fx와 gx의 교점 중에서 x 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를 이제 hk라고 하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fx와 gx의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뭐에 관심이 있어? x좌표에 관심 있잖아. 지금 x좌표는 교점의 x좌표는 뭐라고 봤지? 연립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고. 맞지?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fx는 gx라는 방정식의 실근으로 생각해도 괜찮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풀리는 건 아니야. 조금만 진행을 해봅시다. 결국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k로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k 이 친구와의 이제 교점의 개수,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똑같거든. 근데 사실 이 문제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 fx도 미정, gx도 미정이라서 그래. 둘 중에 하나를 확정으로 바꿔버리자라는 얘기야.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k를 이항하더라도 상관이 있어 없어. 근데 이걸 뭐 이쪽으로 이항하든 이쪽으로 이항하든 그거는 그냥 취향 문제야. 어느 쪽으로 이항할까? 우리는 플러스 k가 조금 더 보기 편할 테니까 플러스가 얘를 1로 넘길게. 그럼 이제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2k는 x-1분의 1이 되고 그럼 얘가 확정이고 얘가 미정인 거지.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니? 얘를 그려놓고 얘를 이동하면서 교점의 변화를 관찰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해봅시다.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도 그려놓읍시다. 즉 저 친구는 y축이 정분선이니까. 그리고 이제 x는 일직선을 그려놓읍시다. 자, x는 일직선을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그리고 나서 저기 확정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게 되면 x-1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리시겠다. 그 다음에 여기 0,-1이 이제 그 어떤 뭐지? 하여튼 그런 특별한 점이 되는 거지. 그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를 그리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 일단 k가 0일 때를 먼저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이 친구가 k가 0일 때의 그래프입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때 문제에서 교점 중 x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를 hk라고 했는데 등식 저걸 만족시키는 정수 k 값을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k가 커지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k가 작아지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맞지? 지금 근데 k가 0일 때는 몇 개야, 교점이? 교점의 좌표가 양수인 건 이거 한 개밖에 없잖아, 맞지? 그리고 이 친구는 어차피 양수인 교점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드네. 얘는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얘만 이제 위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변화를 관찰하자는 거지.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여기가 몇 k야? 2k잖아, 맞지? k가 1 커지면 실제로는 2씩 변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좌표가 뭐냐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있거든. 요걸 기준으로 삼자고. 그 우리 이 점근선 교점으로도 가장 가까운 점이 되는 거야. 얘가 어디로 올라가? k가 1이 되면 여기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게 되어서 요렇게 그려지게 되어서 k가 1일 때는 교점이 하나, 두 개 생기는 거야. 근데 그 뒤로도 계속 교점 몇 개가 있어? 그럼 이제 얘를 밑으로 내려볼까? 이번엔 어떻게 돼? k가 2가 되면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렇게 두 칸 내려올 거 아니야, 맞지? 두 칸 내려올 거라서 그래프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때는 교점 몇 개야? 한 개네. 그치?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k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교점이 한 개인 거고 k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두 개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했어? 그럼 이제 저걸 만족하는 건 어떻게 돼? 연속하는 3개 합이 4가 되려면 얘가 한 번 들어가고 얘가 두 번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 0, 1이 되면 교점이 여기서 두 개, 여기서 한 개, 두 개 되어서 저걸 만족하겠다 하지. 그럼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다 하지. 이 문제는 이 발상이 사실은 그 스페셜하거든요. 좀 어려운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처리할 때 고3에서 좀 자주 나오는 확정과 미정을 쪼갠다. 그 미정 두 개가 있을 때 미정 두 개를 다 동시에 변화시키면 머리가 이제 왱거리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하나는 확정, 하나는 미정으로 쪼개가지고 다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지. 아주 중요한 발상입니다. 여기까지. 또 있어 혹시 질문? 이제 괜찮아?